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김수연 작가님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를 읽어드릴게요. 로망의 개인적 취향.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의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 타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여행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일상을 견딘다는 것.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물때를 보고 집 화장실에도 물때가 생기네 하며 놀란 적이 있다. 그때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데 언제나 물때가 생기기 전 엄마가 청소를 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말끔히 세탁된 옷을 입었으며 밥솥엔 항상 밥이 있었다. 내게는 늘 당연했던 그 일상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늘 이런 식이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된 일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간과된다. 하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물때가 생기고 더러운 옷이 쌓이고 바닥엔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의 공간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산다는 건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한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다. 만약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았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은 그대의 최선이자 성취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다. 그리고 잘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그냥 해보기. 종종 왜 책을 쓰게 됐냐는 질문을 받는다. 고3 시절 버킷리스트에 내 이름으로 책 내보기가 있었고 대학 시절 자신의 진로를 쓰는 리포트에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썼다. 하지만 작가로 먹고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서 회사에 들어가 남들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남들처럼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았는데 이럴 바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 싶었다. 진로를 고민하며 워크넷에서 적성 검사도 해보고 신림동에 있는 무당도 찾아가 봤지만 책을 쓴 이유는 결국 그냥이었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이 말하길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한다. 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남자는 여자의 욕망을, 여자는 남자의 욕망을. 그런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살피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무뎌진다. 그래서 그냥이라는 감각은 소중하다. 누구의 욕망도 아닌 온전한 나의 욕망이기에 우리는 그냥이라는 감각에 귀 기울이며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그냥 해봐야 한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망하지 않은 내 나름의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은 세우는 게 좋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었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일이 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으니 좋고 없을 때는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돌아갈 다리에 불을 지르는 결의도 필요하겠지만 M1 다리에 불을 지를 필요는 없고 눈물 젖은 빵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그 일을 오래 해나갈 수 있다.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단기간에 모든 열정을 불태워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루틴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일하는 게 좋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진지하게 하면 망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잘 안 된다 해도 다른 길을 가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한 가지 꿈에 장렬히 전사할 필요는 없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퇴로는 열려 있다. 우리에게 안전한 포기보다 필요한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물론 선택도 책임도 각자의 몫이다. 다만 그냥 해보고 싶은 일에 용기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모쪼록 이 글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게 낫다. 짐 캐리. 조바심 내지 않기. 내가 질색하는 게 있다면 후회하는 일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쾌하고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나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지책을 세웠는데 그건 후회에 관한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니 이미 했던 후회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적어보니 늘 반복한 후회가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조바심이 그랬다. 분명 청춘이었던 20대 내내 나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엔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지만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엔 지금이 제일 늙은 날이다 보니 새로 바뀐 나이는 늘 부담스러웠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맙소사 23이라니 같은 글을 쓰며 탄식하곤 했다. 물론 그 조바심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서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조함은 시야를 좁혔고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으니 어떤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다수의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이 되어보니 20살의 애땜이 보였고 26이 되어보니 23의 가능성이 보였고 29이 되어보니 26의 청춘이 보였다. 20대 뿐이랴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은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시간을 들여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자주 했던 질문 하나. 에세이 작가를 오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한결같은 나의 대답은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 되죠. 당장은 새로운 직업을 갖기 어렵지만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당신의 시작을 위해 시간을 주자. 삶은 망설이기엔 너무 짧고 조바심을 내기엔 너무 길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언어. 인터넷에서 못된 직장 상사 대응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상사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내용인데, 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떤 게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같은 예문들이 있었다. 그런데 댓글들을 읽어보니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네가 내 상사를 만나봐라. 그 말이 나오나. 개그우먼 김숙이 미용실에서 드라이가 뜨겁다는 표현을 고기 탄다, 고기 타로 표현하는 걸 보면 솔직하면서도 위트가 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따라하려니 어딘가 어색한 건 사실이다. 화법책의 사례나 예문의 한계가 바로 이 지점이다. 내가 겪는 상황이나 상대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없을 뿐더러 나에게 꼭 맞는 언어도 아니다. 사실 완벽한 창작은 없고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문일 뿐 완벽한 대본이 아니다. 관계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찍어주는 일타 강사는 없고, 설령 어떤 화법의 매뉴얼이 완벽하다 해도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처럼 형식만 남을 뿐 힘을 잃게 된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되 나에게 맞는 언어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응용과 연습은 필수다. 내 경우에는 화가 나는 상황에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화낼 만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남는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이 아닌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원칙을 내 언어에 적용했는데, 황당하다, 뭐 하시는 거냐 같은 표현이 나오려 할 때 당황스럽다, 난처하다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말했다. 그렇게 하니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후회할 일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운다. 카드 할인 받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운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만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 화법은 천성이 아닌 기술이다. 저절로 완성되지 않으니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겨선 안 된다. 조금 더 매끄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며 연습하고 수정하고 시도해 나가자. 나를 지켜주는 언어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말하라 모든 진실을, 하지만 말하라 비스듬히. 에밀리 디킨스.